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새벽 4시 시작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됐네요.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 무려 7개의 상한가를 기록한 원전 관련주 주가 동향을 살펴보고 대표 기업인 두산그룹주 중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밥캣의 주가 전망, 다음으로 중소형주인 대한전선, 우리기술, BHI, S&T 에너지 주가 전망을 소개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스펙주를 소개했었던 것처럼 많게는 한 170% 정도 오른 주식도 있고 2주 만에요. 그리고 적게는 한 20% 정도 오른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과열돼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지, 그리고 사실은 오늘 당장 하락할 수도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7%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17% 상승으로 약보합세 정도인데, 역시 지난주부터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가치주보다 강세임을 알 수 있고, 전기차 반도체 섹터가 보합세로 상승 중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21% 상승, 심첨종합지수는 0.26% 상승, 일본 니케이지수 0.27% 상승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한국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 시간 MTS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주, 다우존스의 가치주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콘택트주들도 좀 약세죠. 월마트, 비자,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다 약세고, 소비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그 AMC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자재 쪽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약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던 페이스북을 비롯한 팡주들도 오늘은 그냥 약보합세 정도,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면 전기차 섹터가 지금 이렇게 스펙주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죠. 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피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대비 이제 3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스펙주들이 거의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30% 가까이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현재 2주 전부터 또 현대차,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10%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기차가 한국 증시의 주도주 섹터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현재는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 섹터가 주도주로 올라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도 오늘도 좋죠. 8.67%나 상승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세트랙아이, 이런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에 당연히 좋은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외 코인베이스는 한 1.43% 정도로 무난하고, 그거보단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나무 관련주들이 상승을 못하고 있죠. 어제도 이제 소폭 한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런 것처럼 이제 공매도 관련주, 민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동전주, 이제 사실 동전이 아니죠. 많이 비싸졌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게임스탑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을 때 사실 이 공매도 관련주인 민주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자본이 딱 우량주로 가기에는 좀 아쉬울 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것들을 원할 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증시 전반에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0.90% 상승한 1.57로 안정적이고, 원달러 환율도 1112원으로 났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의 예상치보다 하회로 국채금리가 급락한 이후에 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1833억 원 매도했지만 기관이 좀 매수하면서 소폭을 상승했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984억 원 매도로 0.17% 소폭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그런 좋은 장의 이런 수급이 한국으로 넘어오기를,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오기를 바라기보단 오늘도 증시는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전체가 약세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어저께 그 신고가에서는 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 섹터가 강세고 공매주주도 강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 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원자력 관련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등이 있었는데 무려 상한가가 8종목이나 나왔고, 그 외에도 20% 이상 상승한 종목도 6종목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월요일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테마주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덕분에 뭐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었고 저도 큰 수익을 냈고요. 근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핵 융합 또는 원자력, 전선, 전력과 같은 섹터 평균 상승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런 섹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여러분이 일일이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방송에서 매일 시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대장주,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순환매, 중소형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 정도, 2주간 80% 정도 상승을 했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못 미치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해서도 뭐 BHI 오늘 상한가 같고요. 우리기술도 상한가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기술은 한 2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우진, 뭐 두산중공업, 대창솔루션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못 갔던, 저 같은 경우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오늘 순환매로 들어가서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선 관련돼서도 뭐 대한전선 다들 알다시피 거의 지금 한 14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일진전기, 뭐 대원전선 그런 데도 상승을 했고, 오늘은 좀 신규로 좀 진입한 곳들 중에선 서전기전, 이름도 어렵네요. 서전기전이 상한가 같고, 보성파워텍도 처음으로 상한가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외에도 금화 PSC라든지 광명전기라든지 PCN테크라든지 이렇게 오늘 큰 상승을 하지 못했던 곳들을 내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이제 순환매 전략이고, 어쨌든 순환매 전략이란 건 대장주들이 가야지만 당연히 덩달아서 가는 거지, 대장주들이 만약이라도 추세 전환을 해서 하락으로 변환한다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순환매들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전제돼야 될 조건은 이런 대장주들이 가는 조건으로 순환매 전략이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말씀드렸던 대로 BHI, 우리기술, 오늘 소개하는 것들도 이제 이 두 곳이죠. BHI와 우리기술. 어쨌든 지난달에 21일 한미정상회담 직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2주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1년 사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텐베거에 들어갔고 시총 10조를 오랜만에 탈환했다는 기사고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을 해서 2주간 약 8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 KPS, 현대건설 이런 곳들이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로는 우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도 20%에서 50% 정도 큰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원자력 투자 재개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원전 수출 쪽에 좀 더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지난 6월 2일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소형 원자로인 SMR을 짓겠다고 해서 이 또한 호재로 폭등하는 재료가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정상 이런 SMR 소형 모듈 원전은 2025년부터나 상용화가 가능하고, 또 인허가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보다는 해외 원전 수출이 당장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가능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일단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선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이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100% 정도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테마 상승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설명드렸던 순환매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처럼 그동안은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가 오르는 동안 같은 피어그룹인 한전산업 자체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소외됐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급등한 현상을 순환매라고 표현하고 이런 투자 방법을 순환매 투자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사례로 오늘 급등한 현대오토에버를 들 수가 있겠죠.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등 계열사들이 다 오르는 동안 현대오토에버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이렇게 10%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은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군 또는 비슷한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원전주의 대장인 두산중공업과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이 2주간 80% 이상 상승을 했고 두산피어셀도 한 20% 정도 상승, 두산본주는 오늘 16%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어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두산바켓은 상승률이 10% 미만이라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보러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시총이 큰 대형주라는 점이 아무래도 상승 여력에 이렇게 한계를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8%나 상승했고 흑자 전환되면서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2주간 80% 상승이라는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고 HMM이 급등한 뒤에 최근에 20%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HMM이 오늘도 6% 가까이 빠졌죠. 어쨌든 큰 수익은 초기에 들어간 자의 영역이고 어쨌든 상투에 들어가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괜찮지만 장기 보유로 들어가기에는 현재점은 좀 고점이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이런 과열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이죠. 화요일 6월 8일 종가가 6월 7일 시초가인 25,100원보다 높은 40% 높은 35,140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제 내일 하루 매매가 정지가 되고요. 매매 정지 기준에 따라서는 오늘 장초 상승 후에 어떤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장초의 상승 후에 35,410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정지를 감소하고서라도 상승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장초의 섹터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뭐 하락세라면은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어쨌든 현 주가 32,000원에서 35,410원은 약 7%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7% 이상 넘어간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서 종가로 마무리가 되고 하루 매매 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에 따른 물적 분할과 감자 결정에 따른 스케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 주주 영역에서는 해당 일정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제 공매도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상승으로 순환매로 높은 상승이 있었는데 현재는 15,000원을 넘은 상태이고 어쨌든 6월 29일까지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있으면 7월 21일까지 거래 정지 후에 인적 분할 및 분할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받게 되는데 두인코 한 주당 0.4734의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고요. 다만 지난달에 LG와 LX홀딩스의 사례에서 봤죠. 그게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를 줄 알고 다들 예상을 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장일 근처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LG화학 막 폭락하고 그런 악재가 있으므로 그래서 어쨌든 재상장 때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몇 배 오른다 이런 게 종토방에는 그런 말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이 주식도 지금 거래 정지 전까지 사실 두산중공업 주식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두산그룹의 미래를 좋게 보는 어제자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도 나왔고요. 목표가를 대폭 상한 조정해서 15만원을 올렸고 현재 가격이
10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리스크로 작용했던 계열사들의 뭐 매각 및 개선으로 부채 비율이 좀 줄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들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또 수소 등 신산업에 대한 비중도 62%대로 늘어났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순환매 수혜주로 예상되는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일단 시총 5조 1729억 원이라 대형주라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몇 번 추천하긴 했는데 장기 보유로도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두산 하면은 두산 피어셀하고 그 당시에는 두산 밥켓 두 군데를 추천했었거든요. 또 일단 외국인 소진율이 25%대로 굉장히 높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PER도 21배, PBR은 1.3배로 낮은 편이고 해외 건설 기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전 사업에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로 코어보다도 더 연관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이고 부채율도 상당히 낮은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산그룹사에서는 사실은 두산마켓이 굉장히 좋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죠. 또 재무제표도 전분기 대비 상승 중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치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 중소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상승 이유를 제가 어저께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관점인데, 외국인의 어쨌든 가치주 투자가 1월 달부터 이어져 왔죠. 뭐 다우존스도 가치주가 대세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멘트 관련주 또는 건설주, 금융,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다 가치주였죠. 결국에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PER, PBR이 낮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당장 실적이 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장주처럼 뭐 1년 뒤, 2년 뒤에나 또는 5년 뒤, 10년 뒤에나 나는 곳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외국인들의 가치주 투자 수급과 맞물려서 또 한미 원전 수출, 이런 호재, 또 소형 원자로라는 호재, 이런 테마들이 만나면서 폭발적인 효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HMM과 같은 텐베거의 14배 상승이라는 그런 학습 효과, 모두가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1,000만 원 넣으면은 1억 4천이 되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저로 깔려서 어쨌든 개인 수급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의할 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뭐 저는 이제 상한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고 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상한가를 기록한 사례는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고, 또 거래량만큼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천원짜리 주식이 1억주 거래됐다고 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5만원짜리 주식 1,000만주 거래와도 같은 것이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거래 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엄청 많은 거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까지도 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한전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는, 저도 이제 보유를 했었다 저는 매각을 했고, 제 주변에도 지금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걱정이 되는 주가긴 해요. 호방기업 인수합병과 이제 코스피 200 편입,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재료로 상승을 했는데 재무 상태는 무난한 편이고, 근데 현주가 대비 어쨌든 매출이 적어서 PER이 진짜 엄청 높죠. 지금 엄청 높고 주식 유보율이 없어서 단타 외에는 사실 스윙으로 저는 선호하진 않는 종목이고요.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6월 달에만, 6월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죠. 6월 달에만 105% 상승, 5월 달에는 70% 상승으로 이미 거의 한 달 반간 170%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재료 이상의 상승을 기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코스피 200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이걸 무조건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공매도 대상이 되고요. 코스피 200 편입 후에 주가 상승이 제한적인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장은 거기에 그러니까 편입됐다고 해서 뭐 MSCI처럼 당장 이렇게 주가 상승하고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 200 편입에 대량 매도를 하려는 세력의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포착이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대한전선은 오늘인 화요일 또는 뭐 목요일 정도 대량 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어쨌든 어떤 주식이든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제가 만약에 거기다 10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 사실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은 한번 투자하면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니까 말 그대로 하한가를 맞던가 10%만 떨어져도 엄청 손해가 큰 거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액이 좀 적어서 부담 없는 금액이라면 아 정말 나는 뭐 상한가 한 번 더 가는 거 보겠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어쨌든 5월 21일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벌써 이제 식거래일이 다 돼가죠. 그래서 어쨌든 수명일 다 할 때가 된 것이고 언제든 폭락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세력은 항상 우리의 예상치와 반대로 그렇게 허를 찌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오른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일단 대부분의 원전주에서 또 대량 매도한 거는 다 확인이 됐죠. 프로그램 매매로도 대량 매도를 했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좀 장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 상승은 어쨌든 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오늘이어도 사실은 그동안 급등한 것에 비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퀀트 투자를 하는 경우도 기관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당연히 그런 기준을 정할 때는 물론 거래량 이런 것도 물론 그런 외국인들도 보겠지만 실적과 팬더멘털이 있는 뭐 한마디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도 뭐 어느 정도 수익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뒷부분에서는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재무 상황이 나은 우리기술, S&T 에너지, BHI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기술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2천만 원을 투자했었던데 이번에 수익 실현하고 또 금액을 줄여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물론 뭐 팔지 않았으면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면 거래량은 오늘도 많았죠. 그때는 1조주가 넘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만 해도 주당 가격이 2,3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1조가 넘었다고 해서 1조주가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다. 물론 이 종목에 한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거래량인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6,833만 정도 거래량이 이뤄졌고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시가총액은 한 3천원 정도 되고 외국인 소진율이 한 1.9% 정도 되고 그리고 뭐 PBR이 한 4.4, PR은 이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 수는 한 1조 주가 넘으니까 뭐 이렇게 발행 주식 수가 많은 게 사실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거든요. 반대로 발행 주식 수가 적어서 세력이 좀 쉽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수는 그렇게 많다는 거고 뭐 주요 주주 지분은 한 8.6% 정도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원전 사업 외에도 뭐 시스템 사업, 방위 사업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뭐 아직은 높은 상태는 아니고 사실 조금 빠지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가치적인 판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이렇게 분기 재무제표가 괜찮은 편이라서 순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상승 추세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재무제표를 봐도 당기순이익도 한 84%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뭐 전기 대비해서 매출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그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T 에너지인데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매수를 좀 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 저는 한 27% 정도 때 들어가서 지금 사실 마이너스 2%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PBR이 낮고 다른 곳들보다 재무 상태가 좀 우수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시가총액은 2천억 대고요. 외국인 소진율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한 4.4% 정도대. 그리고 거래량은 물론 거래량이 적다는 게 사실 단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 자체가 적어요. 발행 주식수가 한 750만 주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 거래량이 좀 펴져줘야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8%까지도 갔었죠.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3.7%나 되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죠. 사실은 가치주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점인데, 테마주 입장에서 사실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현금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보유 지분율도 S&T 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유동 주식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어쨌든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매출은 주로 이제 열교환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은 어쨌든 순이익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갔고, 매출액도 분기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다는 게 장점이고, 그 외에도 뭐 부채 통계도 부채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무제표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1분기 지금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5%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한 219% 정도 크게 상승이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재무제표적으로는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 BHI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점은 그 앞부분에 있는 기업들과 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시총은 2천억 정도 되니까 비슷한데, 일단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 보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0.65%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는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그래도 오늘 한 1,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그래서 상한가를 일찍 갔고요. 그래도 힘있게 끌어올려서 갔다는 거고, PER은 한 2.0 정도 되고, PER이 한 44배 정도 되고, PER, 죄송합니다. PBR이 2배 정도. 그리고 어쨌든 대형 주주가 제가 지금 잠을 못 자니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박은미 씨 외에, 그래서 보유지분율이 좀 높은 부분. 그리고 장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전 및 발전사업자, 대형건설사, 포스코를 제외한 그런 대형 기업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봐도 조금은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순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고, 재무 상태도 마지막에 보면은 부채율이 좀 높은 편이죠. 부채율이 약 300% 정도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가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봤던 거는 뭐 여기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졌죠. 부채 통계도 높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일과 4월 30일에 이렇게 그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큰 부분이죠. 뭐 280억 원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두산중공업과 이렇게 뭐 터빈 제조 이런 거 기관 제조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시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테마주를 고르는 원칙인 이런 뭐 저 PBR, 저 PER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제 테마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수익을 내왔거든요.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여러 그런 두나무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을 고른 이유, 또는 뭐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 KTH를 고른 이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동방이나 KCTC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저 상승률이 좋다고. 근데 저는 이제 재무제표와 나머지 이제 기업의 이런 지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서 KTH를 선택을 해서, KTH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많이 상승했고 오늘도 한 7%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물론 테마주는 사실 수급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게 뭔 상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잃지 않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해도 물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래도 사실은 가치 있는 기업은 아무리 물리더라고 해도 꼭 탈출이 되더라도요. 한 2달이든 3달이든 걸리면은, 사실 KTH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0% 정도 물렸었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탈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 인수합병 같은 거 하면서 또 이렇게 합병 이슈로 해내서 또 상승을 했고, 디즈니 플러스로도 상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고요. 마무리 좀 해보면은, 어쨌든 원전주는 2주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동안 많이 상승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끝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주간 두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스펙주, 그런 스펙주, 지난주 수요일날 스펙주 소개했던 것들이 현재는 해당 섹터 60개 종목 모두 30% 이상 하락한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나가던 것들이 결국에는 완전 초토화가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삼성 스펙 45 여기만 해도 이렇게 됐죠. 상한가를 6번이나 됐는데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 빠졌죠. 6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려면은, 회복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전고점 대비 다시 하려면 상한가 3번 정도는 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언제까지 이게 갈 수가 있지는 아니잖아요. 뭐 이게 오히려 이렇게 HMM처럼 개별 주식이 강세인 거였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월봉 105% 올랐죠. 105%. 물론 뭐 돈 버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늦게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어쨌든 저평가된 원전주에 퀀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해도 기본적인 실적, 재무제표, 부채율은 꼭 체크를 하고, 좋지 않은 기업, 부채율이 굉장히 높거나 뭐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곳들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대금 외에 순환매 투자로 이렇게 장중에는 덜 오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은 뭐 단기 매매로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은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슈팅이 있을 땐 한 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상한가 종목이 한 2종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는 월요일에는 반드시 상승을 할 거고 뭐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끝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8종목이 나왔다니까요. 그때 그 삼성 스펙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삼성 스펙 때도 10몇 개가 나왔었죠. 그 상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좀 느낌적으로는 사실 좀 좋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금요일 날 2천만 원 투자했었던 우리 기술을 19% 상승했을 때 이제 수익 실현했거든요. 또 이제 금액 줄여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고, 어쨌든 팔지 않았으면 10%다 갔죠. 왜냐면 상한가 갔으니까. 수익을 더 낼 수는 있었겠지만 내일 장초에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시효가로 폭락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도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물론 뭐 내일도 장초 흐름이 좋으면 그때 뭐 추미하면 되죠. 뭐한 1, 2%덜 먹더라도 뭐 그거는 어쨌든 뭐 개인들의 선택이니까요. 어쨌든 젊은 부자님들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일요일에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실적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이런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는 정말 경험으로만, 소액으로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시길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엄청 횡성수설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